네, 안녕하세요. 도사 안땅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 지도사 2차 시험 발표,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입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대단히 축하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합격 점수를 보고 유추해보는 시간을 어떻게 점수를 주는지,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점수를 받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고, 내년에 25년도에 2차를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리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제가 예전에 그 산업안전 지도사 2차 시험을 보고 와서 올렸던 리뷰 영상인데요. 네, 그때는 이제 제발 점수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리뷰를 했었고, 오늘은 시험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 점수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점수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22점, 15점, 빵점 15점, 11점, 66점, 36점, 69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평이하게 시험을 받고 평균은 74.66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뭐 높은 점수는 아니고 뭐 88점 맞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득점을 보면서 리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2점 맞았는데 그 폐해 요인을 보니까 대여자 등의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중 양중기에 해당하는 세 가지. 리프트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이 맞긴 해요. 하지만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이라고 안전 찍어버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법조항에 있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워 크레인, 리프트, 이동식 크레인이라고 했어야 정확하게 15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타워 크레인이라고는 썼지만 타워라는 말이 빠져있고, 그래서 이거를 1점 감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타워 크레인, 그냥 크레인이라고 적었어도 1점 감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 앞자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아주 세세하게 매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5점짜리 문제인데 여기 이제 단답형 문제 5문제는 5점짜리 문제입니다. 총점이. 그래서 요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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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에서 여장에서 25점. 그리고 논술형 같은 경우에는 6번 문제가 25점, 7번 문제가 25점, 그리고 8번, 9번 중에 선택해서 25점입니다. 뭐 이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시간도 안 되고 6번, 7번, 8번 선택했다면 8번만 쓰시면 되고 6번, 7번, 9번 선택했다면 9번을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6번, 7번은 선택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쓰셔야 되는 문제, 8, 9번만 선택 문제다. 요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12점이니까 그걸 3으로 나누면 4점이잖아요. 그러니까 1점 감점이 있었다. 그 이유가 크레인은 크레인인데 타워 크레인이라고 정확한 명칭을 안 썼기 때문에 1점 감점이 된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요 관광객의 구조해서 숫자만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숫자가 틀리면 아예 틀렸다라고 했을 것 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다 썼기 때문에 만점 15점, 5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흑막이 가시설 버팀 지지공법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완전 틀린 답을 썼습니다. 저는 공법을 CIP, SCW, 지하연속도, C2 파일, H 파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아닌 버팀 지지 공법 5가지를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답을 구해보니까 정확한 답은 버팀 떼식 지지 공법, 어스 앵커식 지지 공법, 소일 레일링 지지 공법, 레이커 지지 공법, 타이로드 지지 공법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썼어야 5점을 받았을 거다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쓰신 분들 대단하십니다. 흑막이 가시설 버팀 지지 공법 5가지 쓰셔서 다 썼으면 5점, 뭐 그 중에 하나만 못 썼다 그럼 4점, 2개 못 썼다 3점, 3개 못 썼다 2점, 하나밖에 못 썼다 그러면 1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이건 구축물 등에 대한 구조 검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되는 경우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이게 그래도 좀 틀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굴착 한다인데 항발이었었어요. 1번은. 다른 건 4개는 정확하게 썼는데. 그래서 1점 정도 감점이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의외로 만점 맞았습니다. 15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타워 크레인의 벽체에 지지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그래서 저는 제조사에서 정한 지지 방법을 준수해야 된다.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관계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해야 된다. 관통 수준 이상의 강도로 견고히 연결해야 된다. 요 다 정확하게 썼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11점 맞았습니다. 그 이유가 요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설치할 것인데 구조 안전성 검토라는 쓸데없는 말을 썼죠.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2점 정도가 감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점이 이제 11점. 누구는 맞게 해주고 누구는 틀리게 해준 거예요. 틀리게 한 거예요. 5번은. 이 정도면 모르는 게 아니라 긴장해서 틀렸겠지 라고 해서 4점을 준 거고 누구는 3점을 준 거죠. 그래서 4점 2명, 3점 1명, 3점 1명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래서 11점이라는 점수가 나왔다. 그러니까 12점으로 뚝 떨어지는 점수가 아니라 58점 몇 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고 60점 3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평균으로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짝수로 주는 게 아니고 뭐 이거는 좀 애매한데 나는 맞게 해주고 싶어 해서 3명이 채점을 해요. 이 시험지 하나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점수를 체크하는 거죠. 난 4점, 난 5점, 난 3점 이렇게 해서 총점이 이제 3을 곱한 점수가 나오는 거고 저희는 받는 점수는 3이 곱해진 점수를 받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형 문제 리뷰해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굴착기에 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해서 문제 1, 2, 3 요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으시면 만점입니다. 저는 66점이 맞았고요. 요 2번, 3번은 의심할 거 없이 정확하게 다 썼습니다. 그러면은 25점 문제면은 배점이 뭐 10점, 10점이면 30, 30에서 60점을 받았을 거고, 여기 1번에서 6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감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 벗긴 선회로는 법적 사항인데 이걸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틀린 겁니다. 틀렸다고 해버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점수를 주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한 3점 정도? 2점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요거 두 개는 쓰긴 썼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점수를 받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이라 나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관한 규칙상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써야 정확하게 정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논란의 7번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저는 36점 맞아서 사실 리뷰할 게 없는데, 이 사면 파괴의 종류랑 이 물음 1번과 물음 3번은 정답이 된 것 같고요. 이 2번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이 굉장히 중요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물음 1번에는 사면 천단 파괴, 사면 내 파괴, 사면 저부 파괴 이렇게 썼는데 이 천단이 아니라 선단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있고요. 그리고 물음 2번에서는 사면 붕괴의 원인 중 내적 원인에 대해서 쓰라라고 돼 있었는데, 뭐 간극수압 증가, 진행성 파괴, 불충분한 다짐, 동결 융해, 내부 균열 발생, 이렇게 쓰신 분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을 보고 쓰신 분들은 점수가 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음 3번은 또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대한 내용을 쓰신 분들이 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면에 뭐 기울기 증가, 진동 및 반복 하중, 지하수의 상승, 뭐 상부 과하중, 지진 이런 거 써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쓰신 분들은 3번이랑 1번은 맞았을 거고, 2번은 우리가 아는 그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나온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선택 문제였고요. 여기 굉장히 좀 어려운 듯 쉬운 문제가 나왔는데 화재 감시자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시자랑 교량 작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이제 화재 감시자를 작성을 했고, 요게 69점 최고 고점을 받았습니다. 논술 중에서는. 화재 감시자의 업무 세 가지 쓰라 그랬는데, 불티 감시랑 화재시 대피 안내랑, 저는 인화성 가해성 물질 확인을 썼는데, 뭐 이게 아니고 가스 검지 및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점검 이런 업무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감점이 된 것 같고요. 나머지 물음 2번, 3번은 정답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재 감시자는 좀 높은 점수 69점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시험을 잘 본 편은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3번은 빵점 맞았고,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도 이 물음 2번에서 당황을 해서 틀렸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안 됐고 한 60점에서 65점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좀 후하게 점수를 주신 것 같다. 이런 것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뭐 한 3점 받을 수 있는 거를 그냥 4점까지는 그냥 주신 것 같고, 이런 것도 그냥 틀렸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3점 주신 분이 맞는데 이제 4점 주신 분들이 많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정말 천사와 부처님과 예수님 같은 그런 채점자를 만나가지고 다행히도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은 진행이 되고, 문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교, 상부교조, 가설공법 종류 4가지 쓰시오. 요거는 뭐 MSS, ILM, PSC, PCM 이런 거 적으면 되겠죠. 그리고 걷어 인양 및 거치 후 전도 방지를 위한 고정 방법 3가지 쓰시오. 그래서 뭐 텀버클로 와이어 로프를 고정한다, 뭐 삼각 세개를 설치한다, 그리고 버팀대를 설치한다, 뭐 이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이 교량이 설치 해지 또는 변경 작업 시 준수사항 뭐 있었어요? 4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4가지. 뭐 올리거나 내릴 때 달줄 달포대 사용, 그죠? 그거 이제 토목 강의 마지막에 보면 나오니까 그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산업안전 지도사 2차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만족스러운 점수로 저는 합격을 했고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으면 충분히 더 좋은 점수를 받았겠지만, 이 문제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더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안에서는 좀 기분 좋게 풀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평이하게 나왔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작년 합격자가 6%대면 지금 거의 40%, 50%잖아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합격률을 보여있고 시험이 굉장히 평이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기분 좋으실 것 같고, 또 떨어지신 분들은 뭐 아쉽지만 그래도 1년 더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내년을 바라보고 공부를 한 번 더 해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끝 하겠습니다. 끝!